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오후 4시 70대 이정수는 부엌에서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윤수진의 29번째 생일이었죠. 정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통 미역국을 끓이고 수진이 좋아한다던 갈비찜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생일엔 좋아하는 음식 먹어야지.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마지막 반찬까지 정갈하게 담았어요. 식탁 위엔 정순이 직접 만든 진한 미역국과 양념이 배어든 갈비찜,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15가지 반찬이 알록달록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부터 도라지 무침, 콩나물 무침까지 수진이 한 번이라도 맛있다고 했던 음식들로 가득했죠. 정순의 손목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자 그제야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오늘 생일인데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라. 미역국도 끓이고 갈비찜도 해놨다. 목소리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정순의 마음을 차갑게 식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뵐게요. 급하게 준비된 회식이라 빠질 수가 없네요. 정순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바쁘지. 어쩔 수 없어. 회식 잘하고 와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자 마음 한구석엔 깊은 서운함이 자리 잡았어요. 지난 10년간 수진의 생일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데 수진은 한 번도 정순의 생일을 기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순은 혼자서 차려놓은 풍성한 생일상을 바라보며 쓸쓸히 미역국 한 그릇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둔 갈비찜은 식어버렸고 15가지 반찬은 며칠 동안 정순 혼자 먹어야 할 양이었어요. 텅 빈 식탁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정순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생일은 언제 챙겨줄까? 곧 다가올 생일은 챙기겠지 하고 마음을 다독였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속 허전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운명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오후 3시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12층에서 수진과 그의 친구 3명이 탔어요. 정수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고 수진은 쇼핑백에 가려진 정순을 알아보지 못한 채 친구들과 신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뭐해? 단발머리 친구가 물었어요.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70번째 생일이라 몰디브 예약했어요. 사흘 동안 수상빌라에서 완전 힐링할 거예요. 벌써부터 기대돼 죽겠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연신 맞장구를 쳤죠. 와, 몰디브라니. 정말 효도 제대로 하네. 얼마나 들었어? 500만 원 정도? 그래도 우리 엄마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아요. 그때 파마머리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시댁은 어떻게 해? 시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가는 거야? 수지는 웃으며 손을 휘저었어요. 아니에요. 시댁은 그냥 생략이죠.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친정 엄마가 훨씬 중요하죠. 시어머니는 그냥 적당히 안부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맞아. 시댁은 적당히 챙기면 되지.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이상해.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친 것 같았죠. 10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왔는데 수진에게 정수는 그저 생략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정수는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내렸어요. 수지는 여전히 정순을 알아보지 못한 채 친구들과 웃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생략이라.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수진이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생략이라고 했지. 적당히 챙기면 된다고.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나도 이제 달라져야겠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오랜 친구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사님 바쁘세요? 별일 없어? 무슨 일이야? 박 여사의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듣고 나서 분개했죠. 아니, 그게 말이 돼? 10년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생략이라니. 정순아, 이번엔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해. 제주도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즉석에서 호응했어요. 좋아. 나도 같이 갈게. 우리 나이에 뭘 주저해. 제주도 오션뷰 호텔 있잖아. 거기 스위트룸으로 예약하자. 두 할머니는 마치 10대 소녀처럼 들뜬 목소리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모아둔 결혼 50주년 적금을 해약했어요. 500만 원이 넘는 목돈이었죠.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 하려고 모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박 여사와 함께 여행사에 가서 제주도 오션뷰 스위트룸을 3박 4일로 예약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어르신들, 정말 호화로운 여행이네요. 스위트룸에 스파까지 포함된 패키지예요. 그 주 금요일 수진이 친정 엄마와 몰디브로 떠나는 바로 그날 정순과 박 여사도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평생 처음으로 1등석 항공료를 지불했어요. 돈이 뭐예요? 이제 내 인생도 좀 챙겨야죠. 비행기에서 박 여사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처럼 자신의 마음도 새로운 고도로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 할머니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박 여사가 운전을 자처했죠. 정순아, 오늘부터 우리가 주인공이야.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실컷 즐기자.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수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제주도 오션뷰 호텔에 도착한 정순과 박 여사는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까지. 와, 이런 데서 자본다니까.
박 여사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두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실과 침실이 따로 있고 거대한 욕조가 있는 화장실, 그리고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한라산과 바다의 전망이 압권이었죠. 정순아, 이게 바로 인생이야. 박 여사가 발코니에서 바람을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정순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왜 이런 호강을 안 해봤을까요? 저녁 시간 두 할머니는 호텔 내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한 상차림이 15만 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워 했을 가격이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먹어야죠. 정순이 당당하게 주문했어요. 전복죽부터 한우갈비, 제주 흑돼지까지 평소 먹어보지 못한 고급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식사 중에 박 여사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정순아, 사진 좀 찍자. 이런 좋은 순간을 기록해야지. 두 할머니는 음식과 함께 오션뷰와 함께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안했어요. 이거 SNS에 올려볼까? 요즘 할머니들도 다 해. 정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올려봐요. 나도 이런 멋진 인생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 밤 정수는 스위트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포근함과 여유로움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런 기분이구나. 10년 동안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았던 자신이 새삼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깨달은 것에 감사했어요. 창밖으로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정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요. 정순아, 대박이야. 어제 올린 사진에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어. 동네 아는 할머니들부터 과거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부러워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순이 언니 멋져요.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진짜 인생을 즐기시네요. 정순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몰디브에서 이틀째 되는 날, 수지는 수상빌라 테라스에서 친정엄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던 중 친구 미영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수진아, 이거 혹시 너희 시어머니 맞아? 궁금해서 링크를 눌러보니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이었습니다. 제주도 스위트룸에서 행복한 할머니들. 제목의 게시글엔 정순과 박 여사가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오션뷰 발코니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는 모습, 한우갈비 상차림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 모습까지. 게시글 내용도 충격적이었죠. 시어머니는 이렇게 살고 계시네요. 며느리는 몰디브, 시어머니는 제주도 스위트룸.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와, 시어머니가 더 멋지게 노시네요.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훨씬 품격 있어 보여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나 봐요. 수지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시어머니가 제주도에 계세요.
스위트룸에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정엄마도 놀라며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어머, 정말 호화스럽게 다니시네. 우리보다 더 고급진데?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몰디브에서의 나머지 하루가 온전히 즐겁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계속 정순의 제주도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정순은 지금까지 봤던 것 중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조심스럽고 눈치 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제야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정순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은 생략이조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딸처럼 챙겨준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라도 드려보는 게 어때? 하지만 수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서울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남은 몰디브 여행 시간 내내 수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몰디브에서 돌아온 수진은 곧바로 정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전화를 걸어서 방문 의사를 물어봤을 텐데 이번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순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 몇 초가 마치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자 정순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새로 파마를 했고 화장도 진하게 했으며 옷차림도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새로 산 듯한 밝은 색깔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수진이 왔네. 들어와.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담담했어요.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수지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순이 차를 내와주면서 물었습니다. 몰디브는 어땠어? 재미있게 잘 다녀왔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 제주도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정순이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너희가 몰디브 간다길래 나도 여행 가고 싶어서 박 여사랑 같이 다녀왔지. 어머니도 해외여행 한번 모시고 가드렸어야 했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정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해외여행?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제주도도 충분히 좋더라고.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갈 곳 정할 거야. 정순의 말투엔 전에 없던 당당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 정순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수진아. 정순이 수진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너도 이제 바쁜 사람이고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서로 적당한 선에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정순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려 한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한 말 때문에 무슨 말? 정순이 모른 척 했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빛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수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니 생일도 생일 축하해 드릴 걸 그랬어요. 정순이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생일? 이젠 내가 챙겨.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 말 속엔 더 이상 수진에게 기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수진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정순의 변화된 모습이 떠올랐어요. 평소 같으면 안부 전화라도 걸어왔을 정순이 연락을 하지 않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죠. 수지는 남편 민호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신 것 같아.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지 않아.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으셨나? 평소에 그렇게 자상하시던 분이. 수지는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과 자신이 한 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그건 너무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너를 친딸처럼 챙겨주셨는데 생략이라니. 나 같아도 서운할 거야. 수진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칠 후 수진은 용기를 내어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 정순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 수진이? 미안한데 오늘은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다음에 시간 될 때 보자. 예전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을 우선시했을 정순이 자신의 일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정순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 여사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진아, 우리 정순이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 헬스장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더라고. 박 여사의 말을 듣고 나니 수지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지는 정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정순이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정순의 목소리엔 해방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정순이 단순히 화가 나서 삐진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요. 10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정순이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거였습니다. 수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정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관계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진짜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매주 산행을 다니고 독서 모임에서 책도 읽으며 한 달에 한 번씩은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여러 번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정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친절하지만 예전처럼 각별하지는 않았죠. 그런 어느 날 수진이 임신 소식을 가지고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엔 설렘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순이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임신했어요. 벌써 3개월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순의 얼굴에 잠깐 기쁨이 스쳤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축하해. 몸조리 잘해야지. 예전 같으면 손을 잡고 기뻐하며 이것저것 챙기겠다고 나섰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게. 정순의 말엔 경계선이 분명했어요. 수지는 그제야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눈물이 글썽였지만 정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괜찮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각자 살 길이 있는 거지. 그때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제주도 여행 준비했어요. 함께 가시지 않을래요? 정순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고마운데 나는 내 친구들과 다른 계획이 있어. 너희 부부끼리 다녀와. 수지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든 시간 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한 달 후 의외로 정순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수진아, 시간 되면 제주도나 한번 가볼까? 수지는 너무 기뻐서 즉시 여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순이 좋아할 만한 코스를 짰어요. 오션뷰 호텔은 기본이고 맛있는 음식점들도 미리 예약해 두었죠.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순이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그때 여기 왔을 때가 진짜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알았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수는 수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가르친 적 없는데. 하지만 그 미소엔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관계로 변한 거죠. 수진도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